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옛날 옛적, 한양에서 몇십 리 떨어진 산골에 도원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았더랬습니다. 비록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으나 그는 학문에 대한 열의가 누구보다 뜨거웠지요. 새벽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책을 읽고 해가 진 뒤에는 등잔불을 켜고 밤늦도록 붓을 놓지 않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집신을 사마장에 내다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그의 유일한 벗은 책과 낡은 붓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오랜 짝사랑이 있었으니 바로 한양 제1의 명문가 규수인 연화 아가씨였지요. 도원은 몇 해 전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다가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더랬습니다. 그곳은 연잎이 가득한 연못가 정원이었는데 붉은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를 입고 서 있던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햇살이 그녀의 고운 머릿결을 비추었고 살짝 드리운 눈매는 수줍은 듯하면서도 단정했습니다. 도원은 첫눈에 반해버렸지만 감히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요. 자신은 초라한 집신을 신고 있었고 그녀는 비단 신발을 신고 있었으니 그 둘 사이의 신분 차이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을 터인데 감히 저런 분을 마음에 품다니. 도원은 스스로를 책망하며 마음을 접으려 했지만 한번 품은 마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의 마음속 한켠에는 늘 연화 아가씨의 잔상이 아른거렸고 그는 더욱 더 학문에 매진했더랬지요. 언젠가 과거에 급제하여 떳떳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리라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마음 같지 않았지 뭡니까? 연이은 낙방의 도원의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갔을 뿐더러 그의 눈빛은 희망 대신 깊은 피로로만 가득 차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원이 집신을 팔아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이웃 고을 장터로 향하던 길이었지요. 깊은 산길을 지나고 있는데 한양에서 온 듯한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가마를 끄는 가마꾼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한 노파가 조심스럽게 내리는 것이었지요. 노파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건만 이때였어요. 한 가마꾼이 언덕 아래에서 올라오더니만 글쎄요. 이래저래 찾아봐도 베이질 않습니다요.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실수로 가마에 실린 귀한 옥피녀가 언덕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노파였습니다. 이에 도원은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행여나 자신이 찾아드릴 수 있지나 않을까 싶어 도원은 그 길로 언덕 아래를 내려다봤더랬습니다. 분명 오던 길에 떨어뜨렸다면 그 떨어진 주변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말이지요. 헌데 한두 차례 더 자세히 둘러보니 뭔가가 반짝거리는 것이었어요. 이를 본 도원의 눈빛은 순간 반짝였습니다. 이에 도원은 곧장 그곳으로 뛰어내려갔더랬지요. 그러자 그곳에는 쪼개진 옥비녀가 놓여있는 것이었습니다. 돌부리에 맞았는지 아예 산산조각이 나 있는 것이었지요. 맑고 영롱하던 그 옥 조각들이 마치 깨진 얼음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헌데 그 옥비녀 조각을 살짝 맞춰보자 그 드러난 문양은 도원에게 있어 뭔가 낯익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 조각들을 모아낸 도원은 그것을 노파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고, 내 귀한 비녀가. 아이고, 이를 어쩐단 말이냐. 노파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지는 것이었어요. 이에 도원은 그런 노파의 이야기를 더 들어드렸습니다. 그 옥비녀가 바로 혼례를 앞둔 손녀딸의 혼수품이었다지 뭡니까? 그것도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 하니 노파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어찌됐든 도원은 노파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낙심 마시옵소서. 비록 비녀는 산산조각이 났으나 어르신의 손녀딸께서는 반드시 좋은 여운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 옥조각들은 그저 손녀 따님분의 행복을 위한 작은 액땜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상심 마시옵소서. 도원의 진심 어린 위로의 노파는
의아한 표정을 내비치는 것이었어요. 왠지 모를 위안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노파는 도원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주머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건넸건만 도원은 한사코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소인의 마음을 받으셨으면 되었지요. 부디 몸성이 가시옵소서. 도원은 노파에게 정중히 절을 한 뒤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헌데 그런 와중 그 옥비녀에서 본 문양이 그제서야 생각난 듯 한 것이었지요. 아, 그려? 그 연하 아가씨의 옷에서 봤었지 않은가? 이에 놀란 도원은 다짜고짜 다시금 그 노파가 있던 자리로 뛰어가는 것이었어요. 헌데 역시나 그 자리는 그저 텅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 방향은 도저히 알 길이 없었고 말이지요. 헌데 그 가마가 있던 자리, 커다란 돌틈 사이에 아주 작은 종이 하나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에 그 종이를 꺼내어 들자 그곳에는 몇몇의 문장들과 함께 신월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에 도원은 그 주운 종이 조각을 손에 쥐면서도 그 신월이라는 글자가 왠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는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도원은 다시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뭔지 모를 좋은 예감이 드는 것이었지요. 헌데 시험장에 들어선 도원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시험 문제가 신월에 대한 상소문을 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수많은 선비들이 웅성거렸지만서도 도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는 마음을 가다듬은 채 글을 써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 종이 조각에 쓰인 문양과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새록새록 떠올랐던 건 물론이거니와 이에 도원은 거침없이 글을 써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고서는 대신 글을 써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저 막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방방곡곡에 방이 붙었어요. 그리고 도원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골의 가난한 선비가 단숨에 조정의 관리가 된 것이었지요. 도원은 그저 꿈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길 도원은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로 향했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를 맞이한 것은 좌의정 대감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좌의정은 도원의 글재주와 인품을 높이 산다고 칭찬하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도원아, 자네가 쓴 상소문을 보니 신월의 진짜 뜻을 아는구나. 혹시 어디서 그런 지식을 얻었는지 물어봐도 되는가? 좌의정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원은 살짝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는 신월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그저 종이 조각의 문양을 따라 써내려간 것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좌의정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도원은 조심스럽게 대답을 이어했습니다. 소인은 단지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썼을 뿐이옵니다. 좌의정은 도원의 대답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자신의 저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도원은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더랬어요. 좌의정은 그에게 비밀 조직의 존재에 관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도원아, 자네는 모르겠지만 신월이란 것은 우리 조정의 비밀 조직 이름이네. 탐과 놀이들을 색출하고 죄 없는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하지. 그런데 자네 상소문을 보니 마치 신월의 내부 사정을 거의 다 아는 것 같더군. 도원은 깜짝 놀라며 그 종이 조각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좌의정은 도원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그 종이 조각을 살펴보더니 크게 놀라며 외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월의 비밀 문서 조각이로군. 아니 자네, 어떻게 이걸 얻었는가? 도원이 노파와의 만남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좌의정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도원에게 노파의 인상착의를 더 자세히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도원이 기억을 더듬어가며 말을 했거니와 이에 좌의정은 빙그레 웃는 것이었습니다. 도원아, 자네는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로구나. 그 노파는 바로 우리 신월의 후원자이시면서 나의 오랜 벗이기도 하다네. 이에 도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요. 어찌도 운명이
이토록 기묘하게 얽히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좌의정이 너무도 신기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마침 그 할멈의 손녀딸이 있지 않은가. 난 어떤 연유인지 모르고 있었네만 그 손녀따님께서 자네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이야. 그러면서 비밀리에 자네를 좀 만나고 싶다는 전가를 보내왔네. 이에 도원이 그 손녀딸이 누구인지 묻자 이름은 연하라고 하는 아가씨인데 얼마 전부터 자네가 과거 급제를 한 것을 알고는 좀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전해온 것이었네. 내 그 버시기도 한 할멈을 통해서 말이야. 자네는 또 그 할멈을 통해서 신호를 알았다니. 이것이 참 뭔 놈의 인연인지 모르겠구만. 이 소리에 도원은 한동안 멍해져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도원은 어찌 그 연하 아가씨가 자기를 찾는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표정으로 묻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내 듣기로는 며칠 전 정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선비를 잊지 못한다고 하더구만. 자네가 과거에 급제하기만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면서. 이에 도원의 가슴은 쉴 새 없이 쿵쾅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더 남아있는 것이었지요. 좌의정은 도원에게 곧 연하와의 재회를 주선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원은 좌의정의 저택 별채에서 연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전과 똑같이 고왔지만 더 이상 도도한 아기씨가 아닌 듯 한 것이었지요. 연하는 도원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원 오라버니, 사실 제가 그날 정원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신월 조직의 일로 은밀한 만남을 가지신다고 하셔서 혹시나 하여 숨어서 지켜본 것이었지요. 헌데 다른 쪽에서는 오라버니께서 나타나셔서 그때부터 전 오라버니를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라버니께 이런 말씀이 송구스럽지만 제 첫눈에 반했답니다. 도원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지요. 자신이 짝사랑했던 여인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그는 연하의 손을 잡으며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아가씨를 잊지 못하고 있었소이다. 매일 밤 꿈속에서 아가씨를 보았는데 이토록 기묘한 인연으로 다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소. 둘은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놀라움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좌의정은 도원을 다시 불러 이르기를 도원아,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이 있다네. 자네가 그 옥비녀를 주워줬다는 노파 있지 않은가. 그 내벗이 말일세. 혼인한다 알려진 손녀딸이 바로 연하 아가씨였던 것인데. 글쎄, 연하 아가씨가 혼례를 거부하면서 그 할멈의 옥비녀가 필요 없게 된 것이었지. 이에 노파께서는 일부러 비녀를 떨어뜨려 깨뜨린 것일세. 아니, 일부러 떨어뜨리다니요. 왜 그런 일을? 연하 아가씨가 자네를 잊지 못한다고 하니 할머니께서 묘책을 생각해내신 것이었지. 자네가 신월의 문서를 줍도록 하여 과거에 급제하도록 도우시고 동시에 자네의 인품도 시험해보신 것이네. 자네가 돈을 거절하고 자신을 위로한 것을 보고는 할머니께서 아주 확신하신 것 같아. 도원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니. 헌데 정말 마지막 놀라운 소식이 있네. 좌의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연하 아가씨도 신월 조직의 일원이라네. 여인의 몸으로 정보를 수집해왔고 백성들을 돕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 일을 해왔지. 어째 자네와 그녀가 둘이 함께라면 조선 최고의 협력자가 될지도 모를 걸세. 이제서야 도원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동경했던 연하가 단순한 교수가 아닌 세상을 위해 몸소 활동하는 의로운 여인이었음을 말이지요. 몇 달 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신분 상승이 아닌 뜻을 같이 하는 동반자로서의 만남인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들은 신월 조직에서 활동하며 탐관오리를 물리치고 백성을 구하는 일에 힘썼더랬습니다. 도원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운명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말이지요. 그가 노파를 도운 작은 친절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꾼 큰 전환점이 되었듯이 세상의 모든 선한 행동에는 보이지 않는 씨앗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도원과 연화 부부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고 조선 땅 곳곳에선 그들의 선행을 전해내려왔다고 합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만남 뒤에 가장 특별한 인연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넌지시 던져주고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 다른 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